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상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현대 HCN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유료 방송시장 가입자 수의 1, 2, 3위를 인터넷TV ITV가 차지를 하면서 케이블TV 가입자와 ITV 가입자 간의 격차가 약 268만 명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ITV를 주도하는 각 통신사는 경쟁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복수 종합유선 방송사업자인 MSO와 합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LGU+가 CJ 헬로비전을 인수하고 SK텔레콤과 T브로드가 합병을 하면서 앞으로도 인수 합병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써 케이블TV 업계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CJ 헬로비전이 29.5%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T브로드가 22.5%로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위를 보시면 딜라이브, 4위를 보시면 CNB가 11.3%로 4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HCN이 9.7%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CJ 헬로우와 T브로드가 사라지고 5대 MSO 업체 중 남아있는 곳은 3위인 딜라이브하고 4위인 CNB, 그 다음에 5위인 현대 HC만 남게 됩니다. 이 중에 딜라이브는 적극적으로 새 주인을 찾고 있는 가운데 KT에 인수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KT와 몇 차례 합병 의사를 주고 받았다고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뜩이나 부진한 케이블 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대 HCN이나 CNB도 M&A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특히 2014년에 CNB는 케이블 TV 업계에서 처음으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중간 단계로 볼 수 있는 8레벨 측파 연구대 8VSB 전송 방식을 상용화했는데요. 지금 이 돈도 안 되는 AVSB 가입자만 80%에 육박하는 이 CNB를 누가 살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 구닥다리 인프라를 버리고 케이블 시장 점유율이 4.73%로 현대 HCN 4.07보다 높다는 것을 감안한 가입자 수만 취할 생각이 있다면 인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능력이 떨어지는 CNB 입장에서는 통신사와의 M&A를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현대 HCN은 SK텔레콤과 인수 합병 추진을 논의한다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최대 주주인 현대홈쇼핑이 부인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현대 HCN은 매출표를 보시면 방송하고 광고 매출이 거의 한 7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17.7%, 기타 6.9%를 포함해서 2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2018년, 2017년, 2016년 해서 거의 16%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2019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15.5%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8년에 13.78%를 했고요. 2019년 3분기에 14.02%를 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도 흑자를 보이고 당기순이익도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유보율도 보시면 유보율이 1226%, 그 다음에 부채 같은 경우에는 16.94%로 현금 보유량은 많고 거의 무차익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무적으로 튼튼한 현대 HCN 같은 경우에는 M&A에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먼 미래를 보고 현대 HCN도 통신사를 업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일 뿐 종국엔 인수 합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보면은요, LGU+는 CJ 헬로비전을 인수하고 SK텔레콤과 T브로드가 합병을 했죠. 그 다음에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럼 남는 건 딜라이브하고 현대 HCN하고 CNB가 남는데요. 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인수 합병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현대 HCN이나 CNB 같은 경우에는 LGU+나 SK텔레콤에 인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분위기로 봤을 때 CNB가 LGU+로 인수 합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대 HCN은 자연스럽게 SK텔레콤과 합병될 가능성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요, 딜라이브가 만약에 KT에 인수합병이 되면 CNB나 현대 HCN도 인수합병에 대한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딜라이브나 CNB나 현대 HCN이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조건 하에서 현대 HCN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요, 21일 날 2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보시면 거의 한 22%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서서히 이평선들을 돌파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한번 보시면 거의 1.7%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현대 HCN은 2.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보시면 최근 이 3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의 이 상승세는 개인들이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 HCN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물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개월 동안 개인들이 들어온 물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키움증권으로만 한 100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요. 현재가가 3,930원이니까 키움증권으로만 거의 한 39억 정도 유입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의 물량이 3개월 동안 평균 단가는 3,993원입니다. 지금 요 파란 선이 3,993원에 해당하는 가격이고요. 이 평균 가격에 대한 개인들의 총 매수 금액은 126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시총이 4,436억이니까 거의 3%에 해당하는 개인들의 자금이 3개월 동안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 HCN이 4,000원에서 윗꼬리를 길게 만든 이유도 보시면 지금 이 가격대 3,993원 거의 한 4,000원대라고 봤을 때 이 가격대에서 차익 실현의 매물을 받아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은 이 4,000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4,000원 밑에서 시가가 만들어져서 돌파를 하려고 하면 여지없이 또 매물을 맞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상승 중에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4,000원을 넘어서는 시가가 만들어진다면 이 4,000원에 팔려고 대기했던 대기 매물들이 매도를 보류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 4,000원은 이제 저항대가 아닌 강력한 지지대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시가갭을 만약에 높이 띄워서 사지 못할 상황을 만들면 그때는 이 4,000원을 깨지 않는 조건에서 조정이 들어올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시장이 또 밀리면서 이 4,000원 이하에서 가격대가 놀고 있으면 오늘 만들었던 이 봉의 저가입니다. 모든 종목은 전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만약에 전 저점을 한 번이라도 낮추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줬다가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점을 깬다면 그때는 추후적으로 다시 매수 타점을 3,600원 언저리로 잡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성한 현대 HC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